제가 들려드릴 109번째 책은 에우리피데스의 희곡 메데이아입니다. 에우리피데스는 고대 아테네 3대 비극 작가 중 한 명이에요. 소포클레스, 아이스컬러스, 에우리피데스 이렇게 3명입니다. 소포클레스는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 왕을 썼어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거기서 비롯됐죠. 나중에 그 책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작가 중에서 에우리피데스의 희곡이 가장 근대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어요. 물론 고대 비극들이 지금의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전개, 결말을 갖고 있지만 메데이아는 사랑과 배신과 복수라는 낯설지 않은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에우리피데스는 지금부터 거의 2500년 전 사람이에요. 92편의 희곡을 썼고 지금 18편이 남아있습니다. 메데이아와 트로이 여인들이 그의 대표작입니다. 희곡은 메데이아가 남편에게 배신당한 시점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앞부분의 배경은 주석과 신화를 참고하여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할게요. 메데이아는 콜키스의 왕녀예요. 콜키스는 그리스에서 멀리 떨어진 흑해 동쪽 끝에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아이에테스는 보물인 황금 양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모든 이들이 노리는 보물이었어요. 이아손이라는 남자는 코린토스에 살고 있었어요. 그는 황금 양털을 찾아 콜키스에 왔고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는 이아손이 황금 양털을 갖고 갈 수 있게 하려고 아버지를 배신해요. 그리고 그를 도망시키기 위해 자신이 남동생까지 죽였어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였죠. 시체를 토막내서 바다 위에 버렸고 이아손을 쫓는 이들이 토막난 시체를 거두느라 정신없도록 시간을 벌어주었어요. 사랑의 눈이 멀어 조국을 배신한 메데이아는 이아손과 결혼해서 코린토스에 정착합니다. 아이를 둘 낳고 살았으나 결혼 생활은 금이 갑니다. 그들은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았고 지위가 높지도 않았어요. 이아손은 출세하기 위해 메데이아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가 결혼하려는 여자는 코린토스의 왕인 크레온이 딸이었어요. 당시의 법은 남편은 아내를 마음대로 버려도 되지만 아내는 남편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선생님과 유모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메데이아가 무슨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메데이아는 상태가 나빴어요. 그녀는 이아손을 너무나 믿었고 목숨같이 생각했었고 그와의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고 조국을 버린 자신에게 이렇게 가혹한 짓을 한 남편을 원망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어느 날 이아손과 결혼할 여자의 아버지인 크레온 왕이 찾아왔어요. 왕은 메데이아가 영리하고 온갖 술법에 능한 여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자신이 딸과 사위가 될 이아손을 저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온 거였죠. 그는 메데이아에게 지금 당장 두 아이를 데리고 이 나라를 떠날 것을 명령했어요. 졸지에 추방을 당하게 된 거였죠. 메데이아는 이곳에서 그냥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왕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대신 하루의 시간을 더 주고 내일 아침 햇빛이 이 나라 안에서 그대와 아이들을 비추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만일 내일 떠나지 않으면 사형을 시키겠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메데이아는 절망에 빠졌지만 은밀히 복수의 집념을 갖습니다. 3명의 원수, 이아손과 왕과 그의 딸을 다 죽여 없애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잘못돼서 잡히면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원수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게 두려웠어요. 만일 일이 성공한다 해도 자신을 맞아줄 마을도 없을 것이며 안전한 집과 땅을 제공해줄 친구도 없다는 게 절망스러웠어요.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그까짓 코린토스 여자에게 이아손이 장가드는 것으로 인생이 끝났다고 여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태양신의 핏줄을 이어받은 훌륭한 아버지의 딸이었음을 상기하죠. 그리고 이아손이 찾아왔어요. 추방 명령을 받았다는 걸 알았고 메데이아가 걱정돼서 찾아온 거였어요. 그녀는 이아손에게 자식까지 두었으면서 결혼을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친정식구와 원수가 된 것, 그렇게도 사랑했지만 이렇게 버림받는 자신의 심정을 말했어요. 이아손은 그동안 자신의 목숨을 보존해 준 건 아프로디테 신 뿐이었다고 말합니다. 메데이아가 어쩔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자신을 구해준 적은 있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이 준 것이 더 많다는 걸 강조했어요.
야만인이 땅을 나와 그리스 땅에서 살게 해줬고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 그녀의 영리함이 소문나 이름이 높아진 것도 다 자신이 해준 거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결혼하려는 이유는 메데이아와 두 아이 때문이라고 했죠. 친구들끼리도 가난하면 무시하는 세상인데 우리가 더 잘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메데이아가 낳은 아이들과 이번에 결혼해서 낳을 아이들이 한 가족이 되어 모두 잘 살면 더 좋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녀는 잘 사는 것도 슬픔이 따르는 것이라면 싫다고 말했습니다. 이하손은 마음을 바꿀 의사가 없었고 떠나는 길에 자신이 도움될 것이 있는가를 물었어요. 그녀는 다 거절했습니다. 그날 아이게우스가 그곳에 왔어요. 아이게우스는 아테네의 왕이에요. 그는 어떻게 하면 자식을 얻을 수 있는지 아폴론의 신탁을 받으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이게우스는 메데이아에게서 이하손의 결혼 이야기를 듣고 파렴치한 짓을 하고 말합니다. 메데이아는 자신을 아테네로 데려가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자신이 아내가 돼서 자식을 낳아줄 것이며 둘이 같이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게우스는 그 간청을 받아들입니다. 그가 받아들인 이유는 신들에 대한 의무와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직접 메데이아를 데리고 나갈 수는 없으니 알아서 오라고 했어요. 그는 괜한 소문을 듣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녀는 아이게우스에게 다짐을 반복해서 받았고 그는 땅의 신과 거룩한 해의 신과 모든 신들께 맹세하고 떠났습니다. 메데이아는 이제 복수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웁니다. 복수를 한 다음에 갈 곳도 정했으므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그녀가 가장 괘씸해한 사람은 이하손이었으므로 이하손이 마음을 찢어놓을 복수를 해야 했어요. 자신은 이 결혼을 축하하기로 마음을 바꿨고 애들도 여기 두고 갈 거라고 거짓말을 한 후 두 아이를 시켜서 독을 비단옷과 황금관에 묻혀 여자에게 갖다 줄 계획을 세웁니다. 여자는 그걸 입고 나서 독이 퍼져 죽을 것이며 여자를 만지는 사람까지 독이 옮을 것이었어요. 여자가 죽으면 그걸 갖고 간 애들이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니 자신의 손으로 두 아이를 죽이면 끝나는 거였어요. 아이를 죽이는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조롱을 받게 하지 않을 것이며 더 중요한 건 이하손의 마음을 괴롭히고 싶어서였어요. 그게 가장 좋은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민했어요. 아이들을 희생시켜 그 아버지에게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애들이 고통을 받을 필요가 있나를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식을 죽인다는 게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어요. 그러나 원수들이 조롱거리가 되느니 목숨을 준 어미가 목숨을 거두는 게 낫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녀는 실행에 옮겼어요. 아이들에게 옷과 황금관을 들려보낼 때 슬픔을 가득 담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승이 아니라도 행복해야 하며 이승에서의 행복은 너희 아버지가 앗아갔다고 했어요. 자신이 저지르는 일이 흉측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들끓는 분노가 그것보다 강하니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여자에게 보냈어요. 여자는 선물을 받았고 이하순과 애들이 방을 나가자마자 좋아서 입어보고 황금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곧 독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독은 그녀의 살에 끔찍하게 파고들어 온몸이 흉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때 들어온 아버지 크레온 왕은 죽어가는 딸을 껴안고 울부짖다가 같이 독이 옮아 부녀는 흉측한 모습으로 죽어버렸어요. 메데이아는 그 소식을 하인을 통해 들었고 집으로 돌아온 두 아이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아이손이 달려왔고 그는 자신의 파멸을 알았어요. 메데이아는 용이 끄는 마차를 타고 떠나려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만났고 서로를 향해 저주의 말을 나눕니다. 그들이 대하는 진전도 없고 참회도 없이 이어졌어요. 이하손은 모든 걸 체념한 듯 아이들이 시체라도 자신이 매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원수들이 무덤을 파헤쳐서 아이들 시체에 욕을 가하지 못하도록 산정의 진죄하시는 하느님의 신성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손으로 묻어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더러움을 씻고자 해마다 엄숙한 제전을 올릴 거라고 했죠. 자신은 아테네로 가서 아이게우스와 살 것이며 당신은 아르고선의 부서진 조각에 머리를 부딪혀 악인답게 응분의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마차가 떠났고 이하손은 수레를 따라가며 아이들이 보드라운 살이라도 한번 만져보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녀는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작품에는 내내 이하손의 배신과 메데이아의 복수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한편의 공포극을 보는 듯도 하고요. 이들의 행동이 오싹한 서스펜스를 느끼게 합니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잘못을 하고 있죠. 이하손의 비열한 행동이 그렇고요. 메데이아의 복수는 살인을 넘어선 죄를 짓고 있어요. 여기서 뚜렷하게 보여지는 건 목적과 수단입니다. 메데이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택했고요. 분노에 눈이 멀어 자식까지 죽입니다. 메데이아는 당시 여성상으로 보면 획기적인 인물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사랑에 침묵하는 수동적이고 전통적인 여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배신을 다른 여자들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녀는 여성의 운명이 남편에 의해 좌우되는 걸 억울해했고 아이를 낳는 것이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탄했어요. 여성 차별, 불평등을 2500년 전에 에우리피데스는 남자이면서도 작품에 담았습니다. 희곡을 보면 작가가 메데이아를 옹호하고 있는 듯 읽혀요. 또 극중 코러스는 메데이아의 분노에 공감하고 있어요. 고대 비극은 대부분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 전개지만 그때는 신의 영역이 확실히 있던 시대였고요. 거기에 의존하는 인간은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데이아의 강인함이 돋보이는 건 아마도 작가가 신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담고자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작가와 작품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